7개월 만에 5,600달러, 원화로 845만 원입니다. 저희 부부가 QAD 300주를 모으면서 현재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금이에요. 근데 QAD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레버리지는 음해복리 때문에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 아닌가요? 까딱하다간 상폐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 말 듣고 바로 아니요? 라고 답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저희 부부가 어떤 계획으로 QAD를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출구 전략까지 한 번에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QQQM, 2배짜리 QAD, 그리고 3배짜리 TQQQ. 제가 QAD에 투자했던 동일한 금액 21,330달러를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주 똑같이 분할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QQQM 수익률 15.8%, 최종 평가 금액은 약 24,700달러, QAD는 수익률 28%, 최종 평가 금액 약 27,300달러, 그리고 TQQQ 수익률 41.3%, 최종 평가 금액은 약 31,140달러입니다. 결과만 보면 TQQQ가 압도적이죠. 근데 저희 부부는 왜 TQQQ가 아니라 QAD를 선택했느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QAD는 수많은 퀀트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레버리지 ETF의 황금 밸런스예요. TQQQ의 극단적인 위험은 걷어내고 QQQM의 아쉬운 수익률을 넘어서고 장기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버틸 수 있는 딱 그 지점. 20년간 매주 250달러씩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추정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달에 1,000달러씩 모으면 원금은 26만 달러, 현재 환율로 3억 9,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QQQM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약 14.5%로 20년 후에 최종 자산은 약 124만 7천 달러, 원화로 18억 8,400만 원이고요. QAD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 약 23%, 20년 후 예상되는 최종 자산은 약 361만 4천 달러, 원화로 54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QQQ, 연평균 성장률 약 30%, 20년 후 최종 자산은 약 874만 1,000달러, 원화로 무려 132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숫자로만 보면 무조건 TQQQ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QAD나 TQQQ 상폐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불안이 완전히 이해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도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20년 걸린다고 한마디 하자마자 아이온큐 3배 추종 ETF 바로 상장 폐지됐었잖아요. 그러니 2배, 3배 레버리지인 QAD, TQQQ도 걱정되실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서킷 브레이커, 시스템이 막아줍니다. QAD가 하루 만에 빵원이 되려면 나스닥 100이 하루에 50% 폭락해야 되고 TQQQ가 빵원이 되려면 나스닥이 하루에 33% 폭락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증시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있어요. S&P 500 기준으로 1차 마이너스 7%, 2차 마이너스 13%가 되면 15분 거래 정지가 되고요. 마이너스 20%가 되면 당일 주식시장 거래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하루 마이너스 20%에서 시장 자체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50%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함에 가깝죠. 단 서킷 브레이커는 S&P 500을 기준으로 발동이 되고 대신 나스닥도 시장이 닫히면 함께 멈추는 구조예요. 두 번째, 일일 리밸런싱 구조, 수학적으로 0이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오늘 하루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종합니다. 아무리 매일 떨어져도 수학적으로 0을 향해서 무한히 수렴을 할 뿐 완전한 빵원이 되지는 않아요. 세 번째, 액면병합 카드. 운용사가 상패를 막습니다. 만약 주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운용사는 액면병합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같은 프로쉐어즈 계열의 인버스 ETF들이 이 방식을 써왔고 QAD 자체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서 정방향 분할을 할 만큼 성장해왔습니다. 네 번째, 자산 운용 규모가 너무 큽니다. TQQQ는 전 세계 레버리지 ETF 중에 손에 꼽히는 규모예요. 순자산 총액을 보면 313억 4천만 달러, 원화로 47조 100억입니다. 프로쉐어즈 입장에서는 운용 보수만으로도 매년 막대한 수익이 들어오는 상품인데 스스로 없앨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진짜 위험은 무엇인가? 상패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 TQQQ가 존재했다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9.9% 하락이었을 거예요. 상패는 안 됐지만 1억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2022년 금리 인상기에 QAD의 MDD 최대 낙폭은 약 마이너스 65%, TQQQ는 약 마이너스 82%였습니다. 경계해야 될 건 상패가 아니라 장기 하락장에서 내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 그리고 그걸 버티지 못하는 투자자 자신의 멘탈입니다. 실제로 하락장의 종류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실게요. 2020년 코로나 때처럼 V자 급반등이 오면 QAD도 6개월 안에 회복이 돼요. 근데 22년처럼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면서 U자로 천천히 빠질 때는 QAD 기준 약 1년 9개월, TQQQ는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주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QAD를 평생 들고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목표 자산의 규모를 만들고 나면 투자의 중심을 천천히 옮길 계획입니다. QQQM, SPYM, ZPQ, SCHD 쪽으로요. 왜냐면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수익률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QAD, TQQQ에 비해서 QQQM의 수익률이 낮은 거지 QQQM만 놓고 보면 절대 낮은 수익률이 아니고요. QAD 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70% 구간에 버틸 수 있는 건 직장 다니면서 매달 일정한 날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번 달은 좀 아껴 쓰고 이 정도는 없는 돈인 셈 치자 라고 할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은퇴 후에 내 생활비가 달린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파이어 후에는 돈에 쫄려서 아르바이트 하고 싶진 않거든요. 자산이 커질수록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위험자산 비중을 서서히 줄여가는 글라이드 패스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젊을 땐 풀악셀로 레버리지를 모았더라도 은퇴 직전엔 부드럽게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계좌가 난기류를 만나도 추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적립하는 초기와 중기까지는 QAD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모을 거고요. 목표 자산을 달성하고 나면 QQQM, SPYM, ZPQ, SCHD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배당과 지수 투자로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 부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같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현금은 반드시 따로 챙겨두세요. 폭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타기용 현금입니다. 폭락장이 내 예상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폭락하면 가지고 있는 개별주나 다른 ETF 팔아서 QAD 추매해야지 하더라도 폭락장의 모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가지고 있는 게 개별주든 뭐든 팔려고 하면 떨어지기 전 가격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매도 버튼을 쉽사리 누르지 못해요. 이건 실제 저의 경험입니다. 레버리지 투자하시려면 별도의 예비 현금을 꼭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QAD도 만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20년의 데이터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빅테크 폭발 성장기였어요. 앞으로 10년이 횡보장이거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레버리지 유지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세 번째, 자산이 커질수록 적립식의 힘이 약해집니다. 적립 초반에는 하락장이 와서 마이너스 40%가 찍혀도 매주 매수를 하면 물타기 효과가 상당히 커요. 매주 넣는 $25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7년, 10년이 지나서 계좌가 $50만, 약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이때 마이너스 40%가 되면 순식간에 3억이 증발합니다. 이때 매주 넣는 $250는 전체 계좌의 평단가를 낮추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즉, 시간이 흐를수록 적립식의 최대 무기인 평단가 인하 효과는 상실되고 거치식 투자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마이너스 70% 구간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백테스트 표에서 보는 마이너스 70%랑 실제로 내 계좌가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는 걸 보는 건 완벽하게 다른 영역입니다. 그 상태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매수 버튼을 내가 누를 수 있는지 미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QAD 상패되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줘요. 하지만 상패보다 훨씬 무서운 건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패닉세라는 거, 그리고 출구 전략 없이 레버리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QAD로 자산의 크기를 키우고 목표에 다가갈수록 안정적인 자산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시간이 결국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알면서도 얼른 그날이 왔으면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성투하세요.